자, 6-2 파트 전기에너지 보겠습니다. 3학년 과정이고요. 자, 전기에너지의 발생 파트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전기에너지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기에너지는 그냥 간단하죠. 전류가 공급될 때 흐르는 에너지, 이걸 전기에너지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간단하게 써주면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이것을 전기에너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단위는 에너지니까 단위는 줄, 이거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에너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우리 컨센트에다가 이 플러그 꼭 끼우고 나면은 얘를 가지고 TV를 틀기도 하고 에어컨을 돌리기도 하고 냉장고, 에어컨,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이런 것들 전부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가 제공되어야 여러 가지 전기 기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오늘 배워야 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전자기 유도예요. 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데 거의 발전에 가까운 과정입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럼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일 내부, 여기 코일 있죠? 여기 코일이고요. 코일 내부가 있을 거예요. 자,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것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코일 주위에서 적어볼게요. 코일 주위에서, 코일 주위, 여기 코일이죠? 자석이 움직일 겁니다. 자석의 운동이라고 하죠. 자석의 운동으로 자기장,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해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하여 전류가 발생하는 현상,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코일이 있어요.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있죠? 이 자석이 왔다 갔다 할 거란 얘기야. 자석이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발생한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자, 유도 전류는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발생한 전류. 자, 이것을 유도 전류라고 할 건데요. 자, 전자기 유도 장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코일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긴 거 전자석입니다. 그죠? 전자석은 전류가 흘렀을 때만 자석이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는 자석이 되지 않는 것을 전자석이라고 했었는데 전류를 흘리는 장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가 있어요? 여기 검류계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확인하는 장치만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석을 코일 내부로 가까이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석이 이렇게 코일 내부로 들어갔을 때 이 코일 내부에서는 자석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자기장이 순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쪽에 N극이 왼쪽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N극이 코일 내부로 들어갈 때 얘를 못 들어오게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가 N극. 순간적으로 이 코일의 오른쪽 부분이 N극으로 바뀝니다.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반대쪽은 S극이 되겠죠. 여기는 N극, 여기가 S극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코일 주변에는 막대 자석과 유사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쭉 자기장이 형성되고 코일 내부에는 S에서 N쪽으로 진행하는 자기장이 순간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검류계에서 순간적으로 바늘이 깠다가 움직인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무슨 뜻이야? 전류가 순간적으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냥 전자기 유도 장치에서 자석이 움직일 때 전류가 발생한다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 과정입니다. 자석을 이번에는 뒤로 멀리 쭉 빼볼까요? 빼기 전에 요거 보자. 자,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까지 기억을 해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번에는 뒤로 뺄 거예요. 집어넣었다가 뒤로 뺍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형성될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여기가 N극이죠. 이번에 N극이 뒤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나가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자기장이 형성될 거예요. 이거를 관성이라고 하는데 관성과도 연관시킬 수 있긴 합니다. 자, S극이 돼야 됩니다. 이쪽에 S극이 되면 N이 뭐 나갈 때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기겠죠. 인력이 생기고 여기는 청력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러면 반대쪽이 뭐가 됩니까? 이쪽이 N극이 되겠죠. N극에서 바깥쪽으로 나와서 쭉 둘러서 S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자, 그러면 자석을 멀리 했을 때는 자석을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바늘을 한번 봐야 돼요. 검유기의 바늘을 보면 아까는 오른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이번에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하고 뒤로 뺐을 때하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전류의 방향도 당연히 바뀌고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검유기에서 바늘도 반대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전류가 잠깐 흐르고요. 뒤로 뺐을 때도 전류가 잠깐 흐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만 전류가 흐르는 것, 이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전자기도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요. 이 유도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하면 세질까? 그걸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코일을 감아놨는데 코일을 감은 횟수가 코일을 감은 수가 많아지면 코일을 많이 감았을 때 유도전류가 세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석 있죠? 이 자석을 센 자석을 사용하는 거예요. 센 자석. 자석을 센 걸 사용했을 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셀 거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뒤로 뺐다가 이렇게 할 건데 얘를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야. 빨리 후닥닥닥닥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은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집니다. 자석을 빠르게 이동, 빠르게 운동이라고 할까요? 빠르게 운동시켰을 때 코일 내부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했을 때 유도전류의 세기는 세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변함이 없거나 전류가 안 흐르거나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냐? 야, 여기 있는 자석을 가만히 있어요. 얘를 가만히 있고 코일을 이렇게 자석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흐릅니다. 흘러요. 속으면 안 돼요. 자, 얘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도 자기장은 생기기 때문에 전류는 흘러요. 그러면 얘도 가만히 있고 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전류가 안 흐르죠. 흐르지 않습니다. 멈춰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거 중요해요. 자주 나옵니다. 별표. 정지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전자기 유도 다 봤고요. 전자기 유도 장치를 가지고 발전기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발전기 파트는 그림 다시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5번입니다. 발전 파트를 보기 전에 전동기하고 발전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동기는 우리가 2학년 때 전기 파트에서 전류 파트에서 배웠었죠. 자, 전류가 흐를 때 자석 사이에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은 어떤 일정한 힘이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건 무슨 표시죠? 이거 전지 표시죠? 전류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여기 막대기 긴 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사용해서 전류가 칠판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N에서 S 쪽으로 자기장이 흘러갔을 때 손바닥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왼쪽 코일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 반대쪽 코일은 위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거 뭐라고 했죠? 전동기라고 했습니다. 자, 전동기는 어떤 에너지를 바꾸는 기구냐면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죠.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전기 기호를 전동기라고 부릅니다. 자, 얘랑 전동기와 발전기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건 비슷한데 작동 원리가 정반대입니다. 자, 이거는 자 보자. 요 밑에 전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건전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전류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걸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순서가 완전 반대예요. 먼저 여기 있는 코일이 먼저 돌아가야 돼요. 자석 사이에서 N극과 S극 사이에서 코일이 돌아갈 때 전류가 발생하는 기구를 발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일이 돌아가려면 뭐가 일단 바람기구처럼 생겼죠? 이거 프로펠러, 터빈이라고 합니다. 자, 터빈이 먼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풍력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바람이 불었어. 프로펠러가 뺑뺑 돌아갑니다. 자,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돌겠죠. 어떤 게 생길까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면서 전류가 발생하면 여기 뭐야?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순서가 완전 반대입니다. 뭐가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뀝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 이것을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발전기는 대체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석이 있고요. 가운데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돌아갔을 때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어떻게든 여기 있는 프로펠러를 돌려야 돼요. 이 프로펠러를 터빈이라고 하는데 터빈을 돌리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발전기가 되는지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는 바람으로 인해서 프로펠러, 터빈을 돌렸기 때문에 얘는 바람을 가지고 프로펠러, 터빈을 돌렸기 때문에 얘는 풍력 발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지금 이 뒤부터 다 한번 할게요. 5번 발전, 전동기와 발전기 그림 두 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실제로 보통 이렇게 생긴 발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생겼겠죠. 너무 보기가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자, 원리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석이죠. 자석 사이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돌 겁니다. 어떻게? 이 터빈 있죠. 밑에 프로펠러처럼 생긴 거. 이 프로펠러가 터빈 되겠습니다. 회전 날개가 먼저 회전을 해야 돼요. 터빈이겠죠. 회전 날개 밑에 있는 저 날개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뭐가 변해야 되겠죠? 여기 코일이죠.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자, 자기장이 변하면서 뭐가 생기죠? 코일에 어떤 유도 전류가 발생하죠. 자, 이런 현상을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발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치, 발전기입니다. 어떤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킨 장치가 됩니다. 되게 많이 어렵게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원리만 파악하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나면은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발전의 작동 원리 봤고요. 두 번째는 발전 종류. 발전 종류는 이거는 바로 쓰고 넘어가 버립시다. 자, 1번 화력 발전, 2번 수력 발전, 세 번째 풍력 할까요? 풍력 발전. 이렇게 세 가지 보고 나서 바로 넘어갑시다. 자, 화력 발전소는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해서 물을 끓인 다음에 그 수증기가 나옵니다.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요. 자, 그러고 나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고요. 수력 발전은 댐 같은 거 있잖아요. 댐 위에서 높은 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의 위치 에너지가 있죠. 물의 위치 에너지가 낙하하면서 터빈을 돌립니다. 물이 쭉쭉쭉 떨어지면서 프로펠러를 돌린다는 거예요. 회전.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터빈의 외부에는 자석과 코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풍력 발전은 아까 얘기했었죠.
바람 에너지가 프로펠러, 터빈을 마찬가지로 돌리겠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전의 종류 일단 세 가지만 언급해 놨고요. 교재 66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져 있어요. 자, 이 내용 보고 나면 다음 파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기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여기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기술 과정 시간에나 배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쓱 보고 쓱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되기 가장 좋은 에너지입니다. 어떤 에너지로? 열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이런 기구 뭐 있을까? 난로, 전기 장판, 그 다음에 다리미. 자, 이런 것들 열 에너지로 전환되죠. 대체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킬 때 전력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빛 에너지는 전등, 그 다음에 휴대폰, 그 다음에 TV, 액정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들 뭐 있을까? 세탁기, 뭐 선풍기 이런 것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화학 에너지. 자,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들. 좀 헷갈리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추측할 수 있다면 이 화학 에너지는 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때 그 리튬 배터리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을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배터리 충전.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얘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배터리를 사용해서 열이나 빛이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꿨다라고 하면 되겠죠. 전기 에너지를 한번 바꾸고 나서 그 다음 또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리 에너지로 바꾸는 것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디오 이런 것들이죠. 다음 두 번째 에너지 보존 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보존에서 친구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그냥 에너지 보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는 반드시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찰이 없다 혹은 공기저항이 없다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 에너지 보존에서는 반대로 마찰과 공기저항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생깁니다. 내가 사용하려고 했던 그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요.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손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맨 꼭대기에서 이런 쇠공이 있었는데요. 얘가 처음에 200줄의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6단원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바닥에 도착했을 때 이제 높이가 더 이상 없으니까 기준면이라고 봤을 때 요놈이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200줄이란 말이죠. 그쵸?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그리고 다 200줄일 거예요. 근데 마찰도 있고 공기저항이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200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196줄이 됐어요. 됐니? 자, 그러면 나머지 4줄 어디 갔어요? 4줄은 이 쇠공이 빗면을 굴러 내려오면서 마찰이 생겨서 열 에너지로 이만큼이 전환됐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의 에너지 총량과 같아야 해요. 반드시. 전환 후에 에너지 총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소실되거나 없어지거나 아예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알겠죠? 전환 전이랑 전환 후에 에너지 총량은 동일하되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는 있겠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비 전력과 전력량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나면 6-2 파트 전기 에너지 끝납니다. 자, 먼저 소비 전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전력이라고 하면은 일단 단위는 와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소비 전력 단위 와트.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서 헷갈리는 것은 단위를 구분을 못하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전력량은 와트 C, WH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자, 소비 전력은
초당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초 동안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1와트라고 하면은 1와트는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전기 기구를 1와트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럼 20와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와트는요, 1초 동안에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것을 20와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220V 50W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전기기구에 보면은 전부 이렇게 전압이랑 그 소비 전력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20V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것을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얘가 전격 전압인데요. 220V 전격 전압에 연결했다는 거는 콘센트를 220V에다 연결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전격 전압 220V 연결을 했을 때 50W라고 하는 것은 1초에 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이겠죠. 자, 적어줄게요. 전격 전압 220V에 연결을 했을 때 1초에 50줄의 전기 에너지 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소비 전력이었습니다. 1초 동안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 자, 다음에 전력량 보겠습니다. 전력량은 공식이 간단해요. 전력량은 시간당 사용하는 전력, 소비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정 시간 동안 소비한 소비한 전력,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와트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20와트짜리 어떤 소비 전력을 갖고 있는 어떤 물체, 전기 기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얘를 2시간 동안 사용했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20와트 곱하면 돼요. 그냥 20와트 곱하기 2시간 해가지고 40 단위를 잘 봐야 됩니다. 와트시가 나와야 돼요. 됐어요? 그럼 밑에 것도 바로 할 수 있겠네요. 220V 50W짜리 어떤 물체가 있는데, 전기 기구가 있는데, 얘를 3시간 동안 사용했대요. 그러면 전격 전압에 제대로 연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W 곱하기 3시간이니까 150W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소수점, 분수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50W짜리 어떤 전기 기구를 3시간이 아니고 30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50W 곱하기 2분의 1 아워 해서 25W시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전 문제 몇 개 풀어보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전력량 계산하고 전기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세 가지 전기 기구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사용을 할 거예요. TV는 소비 전력이 50W인데 사용을 4시간 했습니다. 그러면 전력량은 50W 곱하기 4. 4시간에서 200W시 찾아냈죠. 밥솥은 1000W짜리를 1시간 사용했기 때문에 1000W시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 선풍기를 소비 전력이 40이고 사용시간 1시간이기 때문에 40W시. 세 개 다 더하면은 1240W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루 동안 사용한 전력량 적어주면 되죠. 1240W시입니다. 자, 전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원인데 얼마일 때? 킬로와트시, 1킬로와트시일 때 100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1000와트시일 때 1000와트시가 1킬로와트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240와트시라고 하면은 1.24킬로와트시가 되니까요. 그러면은 하루 동안 사용한 전기세는 124원 되면 되겠습니다. 대표 문제 풀어봤고요.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예전 문제 한두 개 풀어보면 전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